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소환조사 받으라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으로 추정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배후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훈 변호사님과 그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8월 30일 날 출두하라, 네.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바빠서 못 가겠다 이렇게 지금 거부한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네. 23일 날 통보했는데 24일 날 다음 날 가겠다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우리도 수사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랄까 새싸움을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8월 소환은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에서 수원지검이죠. 대북 송금 때문에 불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이화영 씨하고 재판에서 그게 진술 같은 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화영 씨가 검찰 진술은 이미 이제 보고를 했다 이런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증거 능력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의 모든 진술 조서는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법관 앞에서 임의로 진술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재명에 대해서 보고를 실제 받았냐 안 받았다 부인하면 이화영이 이렇게 진술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재판이 또 파행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뭐 변호사들 전부 사퇴해버리고 그것도 제 생각에는 사법 방해의 일종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죠. 그게 방해를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왜냐하면은 이화영 씨 사건 이런 거는 그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나도 없어지면 재판을 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나 재판해 주세요 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변호사들이 갑자기 재판 기일날 그리고 그 전날 참 사퇴해버리니까 재판부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생기니까 그날 오후에 할 수 없이 이 수원지법에 소속된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재판했는데 그날 국선 변호인이 그 방대한 기록을 어떻게 한 페이지라도 받겠습니까? 그냥 그날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공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재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수원지검이 대북 송금 가지고 영장 청구를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국선 변호인이 그걸 파악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려면 거의 뭐 한 달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소환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수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이화영 진술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판단하고 30일 날 오라겠는데 당무가 바쁘다. 바쁠 수밖에 없는 게 28, 29일은 의원 전체 워크숍이 오래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9일에는 선거법 또 재판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은 30일 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뭐 31일 날 올지 어쩔지는 지금 물밑 조율을 중인데 안 되는 모양이니까 어차피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이 사건이 표면에 떠오른 게 뭐 그제 일도 아니고 벌써 오래되지 않습니까? 사실 30일 나오라 해서 진술을 하라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진술서 내면서 이걸로 대신하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30일이 아니라 오늘 나오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 포기한다고 그만치 외쳐놓고 특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난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뭐 국회의원만 해도 이 맨날 일정 조율이야 검찰하고요. 우리 사회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무슨 조율입니까? 오라고 하면 그냥 달려가야지. 안 가면요. 네. 일반인은 체포영장 청구됩니다. 바로 됐죠. 물론 이제 그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하고 검찰하고 조율을 합니다. 날짜를 조율하는데 조율해도 계속 안 나가거나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아니면 피의자가 본인밖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 없다. 근데 안 나온다. 예. 그럼 체포영장 청구한다니까요. 예. 오늘 우리 트럼프도 보니까 20분간 구속돼 있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미국은 무조건 일단 기소가 되면 구속이 되고 거기서 이제 머그샷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죠. 이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20만 불인가요? 보석으로 허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뭐 검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맘대로 진짜 누구 말로 식당 예약처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데 일반 국민하고 좀 형평을 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30일 날 뭐 못 가겠다.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는. 가려고 하면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머리 좋다고 맨날 떠드는 사람인데 뭐 그 대북 송금 문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그거 당신이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받았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그날 상가인가요? 그때 식장에서 전화까지 걸었다는데 전화 받았냐 못 받았냐 김성태 말 거짓말이야 이 정도만 물어보면 끝입니다. 사실 그렇죠. 거기서 뭐 그랬다 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랬다 할 리도 없고요. 그러나 요식적인 절차로서 그렇죠.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도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지. 건데. 뭐 소환하면은 이재명이가 거기서 있는 사실을 진실을 다 토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영장 청구를 뭐 회기 중에 하지 마라, 뭐 비회기에 하라, 뭐.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도 사상 초유로 임시국회 31일까지인데 25일로 오늘로 단축을 해버렸어요. 그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쪼개기는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라 그러면서 수사에는 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니까 어느 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이유는 지금 검찰이라든가 여권한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은 이 야당 분열을 노린 그 정치적인 책동이다.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장 청구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그때 가서 이제 또 투표를 할 생각이니까 이게 봐라 이렇게 야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부당한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명분을 얻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꾸 검찰이 어떤 암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야당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이런 것 같은 데 있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빌미를 줘놓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 수사가 정치적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동안 우리 뭐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자는 하여튼 남을 탓하기에 자기를 갖다 잘못된 것이나 돌아봐야 한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될 일을 매번 하면서 이걸 갖다가 문제 삼으면 꼭 왜 정치 탄압하냐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게 전직 대통령도 오늘 그 구속됐다가 20분간이지만 나오는 걸 보면 법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게 미국은 그래도 드러났다고요. 근데 우리는 야당 대표만 돼도 아예 뭐 구금조차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수사라는 게 야당 대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절차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요. 뭐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나오든 회기가 아닌데 나오든 결국은 판사 그렇게 자기가 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판사 앞에서 소명해가지고 그럼 되죠. 영장 기각되거나 판사 앞에서 나중에 무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많은 뭐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뭐 동조적인 걔 딸들은 모르겠지만은 제발이 저린 거 아니냐. 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이가 원래처럼 이재명의 편을 들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화영이가 입장을 번복을 해갖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법방해, 재판방해를 계속 해왔어요.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 또 이 재판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죠. 구속영장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이화영의 법정 진술과는 별개로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나는 백현동 수사는 소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고 이 쌍방울 수사도 이화영 법정 진술이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이제 소환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수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결국 검찰에서는 9월에 뭐 초든 좀 늦게 중순경에 하던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사법방해, 재판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 수원지검에서는 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쌍방울 수사는 끝났고. 네, 끝났죠. 이재명 소환 그 요식 절차만 남은 거고. 그래서 이 사법방해, 재판방해 수사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배후가 드러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백연동 고 하나나 대북 송금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검찰로서도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 검찰의 이때까지 수사가 사실 좀 이 야당 주장대로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번에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해서 뭐 전 검찰이 노력을 기울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검찰 전체의 그러니까 명분이 달렸어요. 이때까지 수사에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그 끝나버린다면은 뭐 검찰이 동력을 잇는 말은 잘 없는데 뭐 항상 그 대통령이 동력을 잇느냐 마느냐 했는데 수사 동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고 야권에 대한 수사가 지금 건수가 지금 사법 리스크 정도가 아니고 뭐 송영길 대표라든가 뭐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라임 사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정치적 동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로서도 그 국민들이 이렇게 사법 피로감을 줘놓고 결국 한다는 게 이거냐 근거도 없이 수사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영장이 기각돼도 있죠. 그 이유를 알아요. 대부분 기록을 보면은.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집행유예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 저희 시민들은 저 촌에 가면 촌놈 무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촌 사람들은 집행유예 받으면 무죄라고 생각해요. 나왔으니까.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모양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지금 이성만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성만 의원. 그 사람이 영장 기각됐을 기각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범죄가 인정이 되고 증거도 더 이상 이제 뭐 인멸할 게 없으니까. 구태여 구속할 필요 없다. 기소하면 그대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봐라. 재판에서 내가 떳떳하게 기각당해갖고 나왔다 그러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아까 뭐 약간의 농담이었지만 이 영장 발부 기각이 참 이 검찰이 향후 야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금품 수수, 의혹 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 동력을 받으려면 영장이 발부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연동 사건 그거는 뭐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 대북 송금 문제 이거까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골격을 짜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영장 청구할 때 발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30일 못 나온다면은 9월달 넘어서라도 수사를 하면서 김성태 회장과의 전화 대화, 그다음 이화영 씨의 보고 진술 이런 거와 비교 검토 해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9월달 넘어가면 정기국회고 예. 체포 동의안 그거는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광원 원내대표 말대로 외통수다. 검찰이 외통수를 노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구속 가능성을 다지기 위해서 이 사법 방해, 재판 방해한 거. 그래서 2-5일 예. 용인 갑 지역 예.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그 자리가 이화영의 지역구입니다. 뭐 40년 지기다 어찌다가 했는데 오직 가까우면 측근이니까 그 직무대행 자리를 좀. 그래서 2-5일 이 직무대행은 23일 소환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가지고 그때 당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우일한테 이야기한 것은 이화영한테 들어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도 또 통화를 했어요. 시켜줬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잇따라서 백정화 씨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또 옥중 편지도 나오고 변호사 해임도 해버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게 이제 재판 방해, 사법 방해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유일 먼저 조사를 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밀사로 보는 거죠. 밀사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누군가가 지시를 받고 밀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4일 날 어차피 다음 주에 이재명이 못 온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전에 사실은 이건 조사를 해야 하거든. 소환 전에.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다음 주에 31일까지는 못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4일이 월요일이요. 월요일. 그러니까. 그래서 4일 날 지금 출두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검찰 소환 또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날짜는 지금 취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바로 5일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번에 나왔어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본인이 만났다는 걸 시인을 했고. 그렇죠. 전화했던 걸 시인했죠. 근데 천준호 비서실장을 나오라고 한 것은 천준호 비서실장은 바로 이재명의 오다. 지시를 받아갖고 천준호가 박찬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법방해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은 언뜻 보면은 박찬대 의원의 뭐 보좌관도 아니고 그럼 왜 소환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의원 간의 모종의 협력 관계, 사법 방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이게 소급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그걸 타켓이 바로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딴 사람은 아닙니까? 뭐 박찬대 의원만 소환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 천준호 비서실장을 갑자기 소환 여부 검토하고 있으면요. 이미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 이 사법방해에. 지금 그 말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일 사법방해가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사법방해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사법방해와 관련된 증거인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증교사 이런 게 이제 그거는 사법방해죄가 아닌 증거인멸죄, 위증교사죄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지금 이게 사법방해가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될 때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법방해라는 게 인정된다면은 그러니까요. 이 백현동 사건 그다음 북한 송금 사건 그걸 떠나서 그게 경중이나 소명의 여부를 떠나서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가해지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여러 번 말했는데 법관들은 있죠. 어떤 죄의 유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절차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절차에 전혀 협조할 뜻이 없고 나중에 오히려 방해한다. 절차 진행을. 여기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감칠한 제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법관들이 감치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죄 있고 없고는 나중에 따져보는데 이 절차를 법관이 행하는 절차를 네.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로 보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사법 방해라는 게 죄는 막 그 죄가 이런 사법 방해자라는 게 없지만 영장에 이런 사법 방해했던 사실을 경위 사실로 쭉 적으면 예.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법 방해가 인정되면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가 박찬대 의원을 갖다가 뒤에서 조정해서 이 백정화 씨 예. 여기에 대해서 사법 방해를 해가지고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질질질 끌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대북 송금의 관여도 자꾸 그 물타기 하려는 것 같다. 예. 묻히게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이걸 바로 그 과감하게 기각하는 판사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재판을 저렇게 방해를 하고 지금 그렇죠. 세 번째 파행을 겪었지 예, 않습니까? 공전이 돼가지고 거의 한 달간 재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판사의 권위라든가 재판부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고 아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의 수사 방해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 내지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검찰, 경찰은 나쁜 집단이니까 그 방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이 판사의 어떤 사법작용, 재판작용이죠. 판사들은 자기 재판 방해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저도 판사한테 감치를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법정에서는 판사한테 무슨 대들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판사들이 어떤 사법작용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작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우리 고 교수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 사법작용, 판사가 하는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면 요거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 사법방해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지금은 범죄 영역으로 가고 있다. 범죄 영역으로 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못 들었지만 제가 법관을 지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사법방해다. 그래서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도 쌍방울 수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때 거기다 딱 들이대면은 그렇죠. 증거인멸 이거 보세요 하면은 구속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 교수님 말씀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